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은 63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해수키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7년을 짐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대놓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한숨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아주 가끔씩 튀어나오는 한마디로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일해야 하잖아. 그 말을 처음 들은 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게 56세였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차려줬고 필요한 건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물 한 잔을 부탁할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픈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았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지? 나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건강해야만 이 집에서 자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두통이 있어도 참았고, 속이 안 좋아도 혼자 약을 먹었고, 몸이 무거운 날도 내색을 안 했습니다. 티를 내면 남편의 표정이 바뀌는 걸 알았으니까요. 의사가 정기검진을 권유했을 때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남편한테 병원 간다고 하면 또 한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갔습니다. 짐으로 사는 것의 대가 중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하게 되면 아프다는 감각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남편 눈치 보느라 무시했던 겁니다. 두 번째 대가는 사람입니다. 짐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사람을 안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돈이 드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모임에 가면 똑까 라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반씩 참았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참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다투지 않아도 됐고, 눈치 안 봐도 됐고, 미안한 마음 없이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꾸 못 나가니까 그쪽도 연락이 줄었습니다. 짐으로 사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세 번째 대가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했고, 의견이 있으면 표현했고, 불만이 있으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짐으로 사는 동안 저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거나, 말을 하면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말을 하면 그게 지금 중요해 라는 표정을 받습니다. 결국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해도 소용없다는 걸 배운 겁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혜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변하기로 결심한 건 어머니 기일 때였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혼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갑자기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울다 보니 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그날 한꺼번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본 게 언제였지? 지금 저는 남편과 따로 삽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별거입니다. 남편이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잠깐 혼자 있을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짐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혼자 지낸 지 6달이 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다시 합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짐으로 사는 것에 진짜 대가는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혜숙 씨 그 차 안에서 흘린 눈물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